안녕하세요. 부평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DJ를 맡게 된 김태민. 권대현입니다. 가을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 언제일까요? 일단은 사람들 옷차림에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고요. 또 거리의 옷가게에서 세일하는 여름옷과 진열된 가을옷들을 보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날씨에 실감을 하게 됩니다.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났고 어느새 무더운 여름의 8월도 지나가며 9월이 찾아왔습니다. 9월에는 부평구와 함께하는 드림 FM을 하게 되었는데요. 라디오 시작에 앞서 오늘 라디오를 함께 만들 방송부 학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를 맡고 있는 부평고등학교 2학년 홍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를 맡고 있는 부평고등학교 2학년 정지우입니다. 저희가 오늘 열심히 준비해온 방송이 다소 서툴고 미숙할 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부평과 함께하는 드림 FM 시작하겠습니다. 1부 첫 곡으로 이무진의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사실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라디오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라디오를 찾아보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라디오들이 있더라고요.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 라디오를 통해 웃을 수도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의 휴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단순히 목소리만 전해지는데도 모두가 즐길 만한 주제와 출연자들의 입담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라디오에 몰입하여 듣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목소리로만 전해지는데도 모두가 즐길 만한 주제와 출연자들의 입담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라디오에 몰입하며 듣고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기대와 설렘도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나 하고 고민해보니 다양한 주제를 하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분명 좋은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전해주는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해드리고자 해요. 요즘은 워낙 관심사도 다양하고 취미도 사람마다 제각기여서 서로 요즘은 어떤 게 재미있고 요즘은 어떤 게 유명한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갑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에서는 학생들 관심사나 생각 등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코너를 구성해 보았어요. 태민 씨, 혹시 요즘은 어떤 생각이나 관심사가 있습니까? 저는 관심사라기보다는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이맘때쯤이면 분명 학업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9월은 또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며 곡식들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인가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시험기간이라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으면 한숨도 나오고 가끔은 오히려 웃음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 태민 씨 성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성적이 아니면 혹시 모의고사 성적이라도 저는 한국사 1등급이죠. 나머지는요?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거예요. 하하하,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곡인 노라조의 형과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호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부평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1부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기 전에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학교 생활은 좀 어떠세요? 1학년 때하고 많이 바뀐 게 있을까요? 또 학교에 관한 이야기할 거리도 참 많고 저희 부평구만의 특색이나 자랑거리도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부의 첫 코너 부평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평구에 관한 이야기라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평구만의 특색이나 자랑거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태민 씨는 부평구에 자랑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르세요? 저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저희 부평구 학생들이 자랑이죠. 그런 거 말고요. 딱 부평구 하면 떠오르는 거요. 그렇다면 뭐니 해도 축구부 아닐까요? 부평구는 과거부터 축구부 명문학교였잖아요. 맞죠. 최근에는 부평구 축구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아 U18에서는 준우승을, U17에서는 무려 우승을 거머쥐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괜히 부평구가 축구부 명문학교가 아니네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부평구 축구원들이 모두 훈련을 하고 축구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태민 씨, 축구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을 반짝이시는데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아이, 당연히 좋아하죠. 특히나 부평구의 넓은 운동장에서 공을 몰며 달릴 때 그 기분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마침 부평고가 딱 저희 1학년 때 운동장이 완공돼서 넓은 운동장을 쓸 수 있어 태민 씨로서는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입학할 때도 공사가 계속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이죠. 그런데 태민 씨, 부평고가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부평구는 1972년에 개교한 학교이니만큼 오래된 건물이었는데요. 제가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께 듣기로는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 어떤 점들이 있었죠? 학생들이 다니는 복도가 좁았던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노후화돼서 이용이 꺼려질 뿐만 아니라 장마철에는 건물에서 물이 새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당시에 학교에 다녔어도 꽤 불편했을 것 같네요. 그런 점들 때문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대현 씨, 혹시 부평구 학교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니 학교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학교가 F자로 생긴 건 처음 보긴 해요. 구조가 워낙 특이해서 입학 첫 주에 길을 잃었던 학생들이 불평을 늘어놓았던 적도 있었죠. 왜 이러는지 아시는 건가요? 하하, 이것 관련해서도 뒷이야기가 꽤 있죠. 사실 저 정도 큰 건물을 완공하려면 두세 달로 끝나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이니만큼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또 공사는 진행해야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건물은 남겨둔 채 학교를 새롭게 지어야 했죠. 그렇군요. 저희 선배님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옛날 건물이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했나요? 우리 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잔디로 된 운동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평고에 오는 학생도 여럿 있죠. 운동장을 넓게 짓기 위해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 교실의 창문은 무조건 남향이어야 하는 거 아셨나요? 그런 조건들 때문에 학교를 결국 F자로 짓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입학 첫날에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길을 헤매서 교실을 못 찾아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그래도 공사 덕분에 좋은 학교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부평고가 F자 건물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입니다. 태민 씨, 이렇게 학교에 대해 잘 아는 것을 보니 학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아 보이는데 학교에 관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이, 물론이죠. 저희 부평고가 이번 연도부터 크게 바뀐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번 연도 부평구에 분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역시 자공고겠죠. 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청취자 중에는 자공고가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자공고는 말 그대로 학교가 훨씬 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가 그냥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 심지어 기업과도 연결되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자공고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행사가 훨씬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교내에서만 진행되는 비교적 단순한 활동이 많았다면 우선 행사가 훨씬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교내에서만 진행되는 비교적 단순한 활동이 많았다면 이제는 교외로 나가는 기회가 늘었거든요. 해외나 타 지역으로 탐구 활동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과 연계해 심화 탐구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진행하는 학술제나 포럼 같은 행사는 규모가 너무 커져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도 와, 우리 학교가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예요. 확실히 작년과 비교하면 행사 수나 종류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친구들 활동하는 거를 보면 평소엔 접하기 어려운 전문가 특강이나 대학 연구실 체험 같은 기회도 생겼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중 한 개를 참여해봤는데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특히 대학 교수님이나 연구자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고등학생인 우리에게는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와, 듣기만 해도 부럽네요. 사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이벤트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진로를 찾거나 기존에 생각하던 꿈을 더 확신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학교 밖 사회와 연결되니까 아, 공부가 이런 데 쓰이는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요. 물론 아직 시작 단계라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 새로운 활동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그쵸. 이런 기회를 저희만 누릴 수는 없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평고와 함께하는 드림 FM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끝곡으로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오겠습니다. 부평고와 함께하는 드림 FM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고 왔습니다. 2부에서는 작가를 맡고 있는 정지우 학생과 PD를 맡고 있는 홍일애 학생이 저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PD를 맡고 있는 홍일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를 맡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치즈의 무드 인디고를 듣고 왔는데요. 이야, 누가 선곡했는지 노래 듣기 좋네요. 접니다. 제가 좀 노래에 대한 조예가 깊긴 하죠. 대현 씨는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죠. 노래 듣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2부에서는 학생들이 즐겨 듣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이거 빌드업이었군요. 자연스러웠죠. 진행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대현 씨는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항상 차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으셨거든요. 그때마다 좋은 노래가 나오면 저한테 이 노래 좋지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아, 음악이 주는 힘이 정말 크구나 하고 느꼈어요. 노래를 듣다 보면 힐링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태민 씨는 음악을 왜 좋아하게 되었나요? 저는 딱히 특별한 계기랄 건 없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서로 노래를 추천해 주는 걸 좋아해요. 친구 한 명이 야, 이 노래 진짜 대박이야 하고 추천해 주면은 저도 듣고 제가 찾은 좋은 노래를 친구한테 들려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제 플레이리스트에 좋은 곡들이 잔뜩 쌓이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나 각종 음원 플랫폼에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다 하는 곡들이 유행처럼 퍼지기도 하죠. 과거의 힙합 곡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분들은 학생들이 어떤 곡을 즐겨 듣는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테니 서로의 최애곡이나 인기 있는 곡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려고 이래 씨와 지효 씨를 모셨잖아요. 그럼 PD인 이래 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 가수 빅나티의 낭만 교향곡입니다. 빅나티는 무려 12년 동안 한 사람을 짝사랑해왔다고 해요. 그 오랜 마음이 쌓이고 쌓여 여러 음악으로 표현되었는데 유명한 곡으로 정이라고 하자, 밴쿠버, 낭만 교향곡 등의 노래가 있는데요. 사실 빅나티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특유의 서사와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이 가수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생각보다 감성적인 분위기의 힙합과 발라드 사이에 그런 곡도 좋아하는군요. 학생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공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실제로 연애를 하기도 하며 노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기도 하니 분명 빅나티의 노래를 좋아하겠군요. 이래 씨는 이 가수의 노래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가수의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수가 짝사랑만 12년 동안 했다던 서사를 곡에 담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오, 그럼 가수 빅나티의 서사를 조금이나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빅나티는 첫 앨범의 곡인 프랭크 오션에서부터 짝사랑의 복선을 깔아두었고 정이라고 하자라는 곡으로 짝사랑을 언급했었죠. 그 이후에 나오는 곡들에도 짝사랑 관련 흔적을 담으며 빅나티의 감정을 담아 감미로운 음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가수는 이루어졌나요? 멋지게 이어졌죠. 확실히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간지러워지고 설렘이 느껴지네요. 저는 그 곡들 중에서 낭만 교향곡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짝사랑의 설렘과 아픔이 동시에 담겨 있어서 더 진솔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빅나티의 낭만 교향곡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감성적인 곡들도 좋지만 밴드 음악이나 아이돌 음악도 많이 듣지 않나요? 저희 반 아이들은 매 쉬는 시간마다 아이돌 노래나 밴드 음악을 듣는데요. 대현 씨 생각은 어떠세요? 확실히 학생들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대현 씨도 좋아하시는 아이돌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돌보다는 대중적인 밴드 음악을 더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는 어떤 밴드들이 유명하죠? 남자 밴드로는 데이식스가 작년부터 갑작스러운 역주행으로 인기가 정점에 달했고 여자 밴드로는 QWER이 꾸준히 곡을 내며 인기를 쌓아가고 있죠. 저는 QWER의 곡들이 좋더라고요. 아, 확실히 QWER이 예쁘긴 하죠. 에이, 전 외모 때문이 아니라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곡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그럼 최근에 발매한 QWER의 눈물 참기라는 곡을 소개해 줄게요. 눈물 참기는 어떤 곡이죠? 제목만 들으면 약간 슬플 것 같은데요. QWER은 주로 밝은 곡을 내지 않았나요? 제목만으로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 노래는 난 내 편이야, 온 세상이 불협일지라도 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응답하지 않는 현실에 포기하고 싶을 때 희망을 놓지 말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담은 노래입니다. 대현 씨는 이 노래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현재의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나를 대신해 노래를 부르고 또 미래의 화자가 과거의 나에게 메시지를 건네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가사를 들어보면 마치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잘 버텼어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결국엔 나를 안아주는 따뜻한 노래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런가요?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지금 QWER의 눈물 참기 듣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노래를 들으니 위로가 되며 힘이 나는 느낌이 드네요. 다들 음악을 좋아하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태민 씨? 요즘 학생들은 발라드를 듣는 것도 좋아하던데요. 네? 아, 저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태민 씨도 음악을 좋아하시지 않나요? 물론 좋아하죠. 요즘 인기 있는 곡부터 과거에 인기 있는 곡까지 가리지 않고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태민 씨의 재미있는 일화도 하나 알고 있는데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방송 보다 보니 강당에서 방송 준비를 자주 하는데요. 어느 날 방송이 끝나고 방송이 꺼진 줄 알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던 적이 있었죠. 다행히 3학년 방송에만 송출되어 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노래도 대충 불렀었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네요. 네? 무슨 기회요? 태민 씨의 노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요. 게다가 녹음된 노래를 계속 듣는 것보다는 라이브로 직접 부르면 듣는 분들도 더 즐겁지 않을까요?
지금 딱히 떠오르는 노래도 없는걸요. 노래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어떠신가요, 태민 씨? 아,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매번 늦어도 이해할게. 누굴 만났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러운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 비비는 척 눈물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을 이유를 만들지. 내 맘보다 한숨과 친해져도 널 보기 위해 난 사니까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 돼, 서둘러 쳐버리지 마. 날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다른데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남자를 몰라. 잊어보려고 해도 소용없어. 하루도 못 가 너만 또 찾는 나인걸. 혼자가 더 좋다는 슬픈 네 말 눈물이 자꾸 지워버려.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 돼, 서둘러 쳐버리지 마. 날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다른데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남자를 몰라. 네 맘엔 누가 있든 괜찮아. 한 번쯤 못 이긴 척 돌아봐. 보여줄게 더 많아. 쉽게 보낼 수 없어. 하지마. 널 원해야만 견뎌내는 내 가슴이야. 날마다 울어도 볼 때마다 행복해. 왜 너만 몰라. 왜 강한 사랑을 몰라. 부평과 함께하는 드림 FM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3부의 주제를 소개해드려야죠. 3부에서는 바로 학생들의 여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이라고 하면 참 소중하잖아요.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과제하고 또 학원 다니고 공부하다 보면 자기만의 자유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공 차면서 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편하게 게임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푹 쉬어요. 태민 씨는 평소에 여가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나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가 있는데요. 시험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애니메이션을 몰아보는 거에 재미를 붙였어요. 오, 애니메이션 좋아하셨나요? 의외네요. 요즘은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만화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여가 활동 중 하나가 됐죠. 그렇긴 하죠. 요즘은 스트리밍 플랫폼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여가 시간에 애니 한 편 보며 몰입하다 보면 잡다한 생각이나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오락이 아니라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친구 간의 우정, 꿈을 향한 열정,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같은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어떤 학생들은 단순히 시청에 그치지 않고 굿즈를 모으거나 팬아트를 그리면서 더 깊이 빠져들기도 하죠.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태민 씨는 어느 분야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물론 저는 액션씬이 많은 가슴을 울리는 애니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혹시 애니메이션 추천까지도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작품은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화려하고 멋진 그림체와 시원시원한 액션씬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순히 액션이나 작화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과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감동과 교훈을 주거든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희생 정신 같은 주제가 정말 잘 담겨 있어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봐야겠네요. 듣고 보니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훌륭한 매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노래로 우주의 드러우닝 듣고 오겠습니다. 부평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3부 학생들의 여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물론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학생들의 여가 생활이라면 뭐니뭐니 해도 운동 아니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바깥으로 나가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번에는 좀 더 활동적인 여가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평소에도 운동을 즐겨 하기도 하니까요. 오, 혹시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자전거 타기랑 축구를 좋아해요. 특히 해질녘 노을을 보며 달리는 한강 라이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하늘은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고 강물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페달을 밟다 보면 내가 지금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멋지네요. 자전거 타는 게 단순히 운동을 넘어 하나의 여행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학생들도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혼자서 타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타는 재미도 정말 크거든요. 서로 힘들 때 야, 조금만 더 힘내자 하고 외치면서 같이 달리면 힘든 줄도 모르고 더 멀리 가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쌓이는 우정도 특별할 것 같네요. 자전거 외에 축구도 좋아하신다고요? 네, 축구는 자전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하는 팀 스포츠이다 보니까 협동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을 넣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정말 최고예요. 경기 중에 친구들과 소리치며 웃으면서 뛰다 보면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죠. 특히 학업으로 지쳐 있을 때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
기분 전환도 되고 활력도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체육 시간 축구하는 날만을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에도 운동장을 보면 학생들이 와글와글 하던데요. 점심 시간 되면 농구공 튀기는 소리, 축구공 차는 소리로 정말 활기가 넘치죠. 맞아요. 농구하는 친구들이 슛 소리에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축구하는 친구들은 한 골 넣을 때마다 운동장 전체가 떠나가라 소리치죠. 사실 이런 순간들이 학생 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활동적인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비교적 최근에 헬스를 시작했어요. 오, 축구와 같은 스포츠 말고도 헬스와 같이 몸을 단련하는 운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몸에 근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 헬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꽤 곤욕을 치렀죠.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근육들이 아프더라고요. 아,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래도 계속 운동을 하며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헬스를 계속 하다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스스로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느껴요. 아, 듣고 보니 헬스도 학업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나중에 멋진 몸을 만들어서 보기를 기대할게요. 그럼 운동할 때 듣기 좋은 노래인 올타임 로우의 타임밤 듣고 오겠습니다. 뜬금없긴 한데 대현 씨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요? 뭐니 해도 역시 게임과 유튜브 아닐까요? 아, 그죠. 요즘 학생들 공부할 때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항상 주변에 있으니까요. 맞아요. 취미를 넘어 때로는 공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 바로 게임이죠. 그럼 대현 씨는 게임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들과 하고 혼자도 즐길 때도 있어요. 아, 혼자서도 하시는군요. 네, 혼자 하는 재미도 나름 있어요. 전략을 짜면서 혼자만의 플레이를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임을 주로 즐기시나요? 저는 주로 리그 오브 레전드, 흔히 롤이라고 부르는 게임을 많이 해요. 오, 그 게임은 십몇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죠. 왜 그 게임을 즐기시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5명씩 양팀으로 나눠서 서로의 기지를 파괴하는 전략 게임인데요. 게임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면서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유가 경쟁심과 승리의 쾌감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자신이 대응하는 라인을 1대1로 이길 때나 뒤처진 상황에서 전략을 통해 역전할 때 정말 짜릿하죠. 친구들과 함께하면 재미가 더 커지겠네요. 맞아요. 혼자 하는 것과는 다른 재미가 있어요. 친구들과 전략을 논의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팀으로 승리했을 때 기쁨이 2배가 되죠.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나요? 네, 롤은 긴장감이 높아서 플레이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잊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게임을 하면 몰입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게임이 어렵던데 특히 초보한테는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감이 잡히고 게임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는 아직 어렵네요. 근데 게임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 않나요? 게임 중독 같은 문제요. 맞아요. 사실 뭐든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그래서 하루에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게임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 다툰 적은 없나요? 솔직히 초반에는 있었죠. 부모님이 너 게임 좀 줄여라 라고 하실 때 약간 다툰 적도 있고 친구랑 팀플레이 하다가 의견 충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에 취미생활이라도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저도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게임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냥 게임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마음 먹고 하면 잘해요. 모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살짝 과열된 것 같네요. 자자자,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모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살짝 과열된 것 같네요. 그럼 분위기를 환기할 노래 한 곡 들으며 3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트릭스 골든입니다. 부평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 준이의 무비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4부에서도 저와 DJ 태민, 지우 작가와 이럴 PD가 함께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대현 씨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목은 좀 나디긴데 잘은 모르겠네요. 로맨스 장르의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대만 원작이 따로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풋풋하면서도 조금은 아픈 첫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간 학창시절 추억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로맨스 영화라면 조금 뻔하지 않을까요? 그냥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달달한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현실적인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오래 남는 여운이 있습니다. 오, 저희 학교는 남학교라서 공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재밌겠는데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 오히려 더 흥미롭고 설레게 느껴졌습니다. 좋네요. 가볍게 보기에도 괜찮고 또 생각할 거리도 많이 남는 영화 같아요. 이래 씨가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저도 꼭 보고 싶어집니다. 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강력 추천이에요. 제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이고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 추천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로맨스 멜로 SF 장르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주인공 조엘이 자신의 완벽한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클레멘타인을 기억 속에서 지우려하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특유의 차가움과 함께 공존하는 달달함을 잘 표현했고 이별과 기억이라는 딜레마에 주인공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영화를 끝까지 본다면 알 수 있는 여러 복선들을 생각하는 재미도 있어서 보고 난 후 꽤나 후유증이 남는 영화입니다. 2004년에 나왔음에도 지금 봐도 이상하지 않을 연출과 스토리를 지닌 이 영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꼬와 펀치의 Say Yes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영화는 귀멸의 칼날 무한성평입니다. 장르는 애니메이션과 액션입니다. 제가 귀멸의 칼날 시리즈를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을 첫 페이지인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원작도 이미 다 본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봐도 너무나 재밌었는데요. 어쩌면 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클리셰가 계속 사랑받듯이 그 스토리 안에서 액션에 대한 감동과 스토리에 대한 슬픔을 다 잡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웅장한 배경에 한 번 놀라고 너무 좋은 애니메이션 작화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영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보기 좋은 영화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위플래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장르는 밴드 음악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앤드류가 자신이 다니는 음악학교의 최고의 밴드에 드러머로 들어가며 바뀌어가는 주인공의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강렬하면서도 고무적인 훌륭한 연기가 담긴 영화로 단순히 한 명의 인간이 하나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마일스 텔러와 교수 역을 맡은 시몬스 이 두 배우의 서로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바라보며 오로지 두 명의 배우에게만 몰입하도록 만든 영화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플래시를 추천드리며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천드릴 영화는 바로 F1 더 무비입니다. 장르는 다큐멘터리와 스포츠 드라마인데요. 이 영화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터스포츠 포뮬러 1의 화려한 세계를 다룬 작품입니다. 특히 단순히 경기 장면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레이스 뒤편에서 벌어지는 팀과 기술자들의 노력까지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덕분에 F1을 잘 알지 못하는 관객도 충분히 몰입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 화면과 영화적인 연출을 절묘하게 섞어내서 보는 내내 관객이 서킷 안에 직접 들어간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좀 이상이 있나? 인상적입니다. 괜찮은데? 이 정도 넘어갈까? 감사합니다. 스피커를 울리는 엔진 사운드만으로 이미 가슴이 벅차오르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 F1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도 이 영화를 통해 모터스포츠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F1의 대표 OST인 Lose My Mind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평과 함께 라디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들을만 하셨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미숙하고 아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 무사히 마쳤다는 뿌듯함도 드네요. 저는 드림 FM 활동을 직접 진행하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고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니 긴장되었어요. 그래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라디오를 했던 학생들의 소감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을 맡은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평구 방송부가 진짜로 경인방송 라디오에 나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맨날 학교 방송실에서만 편하게 방송하다가 실제로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니까 심장이 엄청 쿵쾅거렸어요. 스튜디오도 저희 학교 스튜디오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손에 땀이 나고 엄청 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끝까지 해낸 게 너무 뿌듯해요. 이번 경험 덕분에 방송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좋은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멋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가 역할을 맡은 정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라디오의 매력을 느낌과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고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본 하나 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할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래도 이번 경험 덕분에 다양한 라디오를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상당히 귀한 경험이 되었고요. 실제로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하니 정말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PD 역할을 맡은 홍일애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라디오는 단순히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청취자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설렘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라디오라는 매체가 가진 따뜻함과 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꾸려나간 라디오였기에 더욱 뜻깊었던 경험이었고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